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외를 이따가 체크를 해볼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이제 8월 14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그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달지 말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한다라는 점 제가 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댓글 중에서 저한테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 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철이 아니라 처죠. 네이처셀에 대해서 오늘 펩트론과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 펩트론은 뭐 이제 오늘 흐름 뭐 괜찮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떨어졌다 올랐잖아요. 이제 최근에 올라온 공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갔을까?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들어가면은 좋을지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처셀 말고도 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냥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을 좀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펩트론 이제 시간 외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있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나 오늘 좀 보는 겁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좀 다행이다. 좋진 않은데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엔비디아만 좋았죠. 엔비디아만 혼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나머지 애들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 심지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채권, 그죠? 국채인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이죠.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위험 자산보다는 열로 쏠리는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시장이 뭐 애초에 좀 좋지는 않았지만 더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앞으로도 흐름에 대해서도 보긴 할 건데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펩트론이죠. 자, 펩트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미없게 움직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캔들과 이평선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캔들이 내려가거나 혹은 이평선들이 올라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캔들이 마중 나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히 나올 만한 그 매도 물량이 없어요, 없어. 자, 찍고 떨어지기는 합니다. 엄청 최고가를 찍은 자리잖아요. 누구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기는 할 수 있는데, 자,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150만 주. 그죠? 여기는 170, 여기는 100만 주, 오늘은 180만 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는 떨어져. 고점, 저점이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거래량은 점차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죠? 그냥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18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마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상승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떨어지던 물량을 받쳐주고 받아먹어서 끌어올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8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들 중에서 대부분은 매수 물량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닌데도 반등을 쳤어. 이거는 즉 딱히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매수세 들어가니까 바로 반등 칠 수 있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으로 막 누르는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여기까지 눌려. 이걸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얘네 캔들이 기다려주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기다려주는 그 사이에 이평선이 올라오고 60일선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21 이평선이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얘를 받고 올라갈 거야를 기대하고 있는데 얘를 깨고 60일 이평선 받아주고 가는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좀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새로 날아갈 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요런 구간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확인을 하고 뭐 당황을 하시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서 대응을 할 준비까지도 지금은 일단 준비를 해 놓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이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았잖아요. 중요한 거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고 어제의 하락이 좀 충격적이었긴 했어요. 자, 하락 100만 주밖에 안 나왔고 뭐 큰 하락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하락까지 이어지는 이 충격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 큰 하락 이게 아니라 이제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최호일 대표의 블록딜이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혼란스러웠다. 끝났다. 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자, 시간 외에서 얘가 17만 주라고 하는 물량을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만 9천 원에다가. 그럼 이제 와, 이거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정말 악재야. 그러니까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뭐예요? 오히려 3% 상승을 했었죠. 근데 어제는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악재라고 생각을 여길 수가 있으니까 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때요?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시를 자세하게 보긴 할 거예요. 예, 제가 분석 도와드릴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올라왔어. 근데 차트가 이래. 그럼 뭐예요? 이거 악재 아니란 소리예요. 이거 악재 아니란 소리입니다. 네,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당연히 보셔야겠죠. 자, 아까 17만 주라고 하는 물량을 얘가 털었어 라고 하는 게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시가 그 전에 이미 나왔었다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거래를 내가 앞으로 할 거야 계획이 있어. 근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일 동안에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왜? 유상증자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할 건데 지금 오늘이 몇 월? 10월 23일이잖아요. 장외 매도는 25만 주를 그때 당시에 가격이 이랬으니까 내가 할 거야. 하지만 주가는 등락을 오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가격이 이때와 다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매도도 많이 할 거야. 아니죠? 10만 주 정도 할 거야. 해서 뭐 한대요? 여기 유상증자 청약 자금 마련을 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얘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걸 했다가 아니죠. 뭐예요 이거? 계획이에요, 계획.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25만 주 더하기 17만 주. 와, 미친,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25만 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17만 주를 먼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잖아요. 아까 얘가 8만 9천 원에다가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얘네가 원래는 4만 9천 원쯤에다가 매도를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25만 주 이게 아니라 17만 주만 매도를 했어도 원래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그 금액은 훨씬 뛰어넘는 금액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만 주를 했으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25만 주를 하기로 했어. 근데 17만 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8만 주 정도 추가적인 매도를 할 물량들이 남았어. 그럼 뭐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뭐야?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 치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뭐냐? 뭐 일단 요거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겠죠. 30일까지는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얘네가 이 최호일 얘가 우리가 좀 불안 요소로서 불안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의 물량이에요. 얘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얘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 보이시죠? 6.6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이제 이번에 17만 주만 털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8만 주를 안 털어라고 한다면은 신주인 수권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현재는 얘가 지금 6.68인데 한 7.3인가 정도가 그래도 좀 회복이 됩니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분이 얘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지켜진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호재다. 이거는 큰 호재가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이 블록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30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일단 계산을 우리가 대충만 때려봐도 얘가 원래 유상증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자금은 다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딱히 더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나와봤자 아무래도 10만 주 그리고 더 나왔자 뭐 8만 주 이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얘네가 최대 주주 얘가 이제 블록딜 했잖아요. 계획에서 변경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1차 발행가액이 있었는데 350원이었는데 이 36,000 그죠? 근데 1차 발행가액 대비해서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저 공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유상증자 원래는 예정 발행가액이 45,450원이었는데 그거를 딱 해서 이제 이에 따른 기준 주가가 있었는데 이 기준 주가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을 얘네가 회복을 시켜서 유상증자를 청약 예정일에 맞춰서 올리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는 시나리오가 나와야지만 얘네가 현재 하려고 하는 요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건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무조건 유상증자 성공 끝났죠.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얘네가 결국은 가죠. 상방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죠, 요거. 투자 경고 종목에 얘네가 지정이 안 되기 위해서 현재 주가의 흐름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28일까지는 좀 재미없게 움직여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로도 충분히 이렇게 좀 재미없게 움직여 주다가 다시 한번 더 뭐 힘을 좀 모아주거나 개미를 털거나 이런 거 한 다음에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를 좀 이 가격대에서라도 좀 하고 싶어 크게 놀리는 거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소액으로 분할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잡아가시면은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게 얘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갈 거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아니야.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됩니다. 전체 모든 물량 털고 나가세요. 뭐 7만 원대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뭐 이제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전 좀 아니었는데 SK테크팜 이제 걔네랑 같이 이제 우리의 사랑이죠. 릴리가 선택한 그쵸? 펩트론 벌써 얘네가 만난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뭐 실사까지 했고 그죠?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릴리가 펩트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으면 어떻게요? 버렸겠죠. 뻥 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챙겨가지고 요걸 진행하는 거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랑 잘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이전이 릴리가 아니면 어쩔 거야라고 하는 그 이제 안티들 썩 들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 잘 되면은 진짜 저는 여러분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그죠? 이미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뚫고 올라가는 제2의 알테오젠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이런 애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구간들을 좀 보실 때 얘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를 한번 뚫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떨어지더라도 여기 구간은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제가 말한 게 요런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한번 털고 뭐 이렇게까지 이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흐름까지, 터는 흐름까지 나올진 안 나올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요런 구간, 이렇게 가다가 다시 원래 이제 주가 상승 전에는 이렇게 가요. 근데 요걸 잡으려고 내가 하다가 제 경험상에 저도 사실은 그래 봤는데 이거를 10명 중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1명, 2명 있으려나? 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오히려 털리면 털렸지. 그죠? 그래서 요런 구간을 우리가 좀 이제 오더라도 그때 상황을 좀 더 이제 냉철하게 판단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주가의 흐름에 맞는 대응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 여기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는 예,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이제 알테오젠 다신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유한 양행도 그쵸?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 제가 제 채널에도 유한양행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전 계속 여기서 관망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좀 관망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이평선과 이격이 너무 좀 벌어졌다. 그리고 제가 RSI를 켜놓는 이유 중에 단 하나가 다이버전스를 보기 위함인데 예, 여러 가지 막 수급도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고 그래서 저는 관망합시다 혹은 정리를 좀 합시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차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은 이제 캔들과 무조건 만나는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그 법칙이라서 앞으로도 그 어쩔 수 없는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 펩트론도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를 좀 해주셔서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역시나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이처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뭐 오늘 이 펩트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 이 신규 시설 GMP 약효 지속성 이거 다 너무 설명을 좀 자주 드렸었고 그쵸? 얘네가 이제 10배 규모의 스케일업을 위한 생산 시설이다.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들어왔다. 지금 얘네 지금 하고 있는 요거 플랫폼 기술, 스마트 대포, 이게 장기 지속성, 이게 이제 앞으로의 패권이고, 자, 여기 약효 지속성, 그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지속성이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패권이고 너무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릴리가 펩트론을 택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좀 달아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괜찮겠죠?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 번 더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네이처셀 잠깐 이제 바로 물만 마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5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터진 거래량을 한번 보고요. 860만 주.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터진 거래량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660만 주, 900만 주, 뭐 800만 주,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돼도 여기가 이제 240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만큼 거래량이 터지는 애는 아니구나 라는 것이고 주봉과 월봉을 좀 보는 거예요. 차트의 흐름이 어때요? 약간 변태적이다. 그죠? 차트가 사실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딱 지금 이 검은 색깔 보이시잖아요. 이게 여기 요거 이게 121선인데 주봉상의 121선 딱 그 겹치는 그 라인이라서 오늘은 얘네가 저항을 맞고 윗골이 달리는 게 좀 너무 당연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 오늘 터진 거래량이 800만 주잖아요. 그죠? 800만 주인데 지금 얘네가 만약에 여기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이전에 그죠? 그 이전에도 거래량 기존에 그 이전에 터졌던 이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건 현재 주봉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더 봐야겠지만 오늘 나온 거래량이 오늘 나온 재료에 대비해 가지고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또 이 추가적인 이유가 얘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올라가. 차트가 어땠어요? 찔렀다가 누르고 찔렀다가 올라 내렸다가 다 찔렀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찔렀다가 받아주는 이런 구간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뢰를 하는 구간이 신뢰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신뢰를 했다라는 뜻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매수를 많이 했었을 수밖에 없는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이다라는 그 뜻인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저항의 개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올라가 봤자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예, 요런 구간에서 쉽게 큰 상승이 날아간다.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게는. 그래서 좀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좀 흐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기존에 그래도 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이 이때죠, 이때. 상승 갔을 때 2018년도에 갔었을 때가 좀 가장 강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상승 이제 좀 재료가 좋잖아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흐름은 여기서 끝난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그죠? 2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한번 바라볼 수는 있겠다. 안전하게는 바라볼 수 있겠다. 정도로 차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시간외를 보면은 1.86에서 떨어지고 있죠.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을 해보셨을 건데, 자, 네이처셀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죠. 자, 요런 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은 FDA가 또 나옵니다. 이제 FDA로 이제 승인을 받았어라고 한다면은 어마무시한 상승이 날아가죠. 그죠? 그리고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라고 한다면은 HLB처럼 날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의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RMT 그죠? 로 지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름을 우리가 이제 조인트 스템이라고 부르고요. FDA로부터 RMAT 이제 얘를 지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MAT가 뭐야가 이제 우리는 먼저 궁금한 건데 자 미국 정부가 21세기 치유법 개정을 하면서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혁신적인 재생 의학 치료제 개발 및 승인의 가속화, 승인의 가속화를 위한 미국의 제입. 얘네가 FDA가 도입한 제도다. 그러니까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에요. 패스트 트랙. 빠른 관문을 통과하면서 FDA 승인이 가능해진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죠?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나온 것 아닌가요?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사실 이게 좋아요, 얘네. 나쁜 게 아니라 종목이 이번 연도에 상반기에
영업이익 이거 흑자 전환했어요, 얘네. 사실 얘네가 이거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이거 뭐야 관절염 무릎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료도 좀 팔아요. 식품 사업도 해요. 뭐 이제 얘가 사실은 업종을 19년도 5월에 바꿔가지고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이런 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음료를 하는데 혜태 HTB 그리고 롯데 칠성 이런 데에다가 이제 고객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초에 얘네가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닌데 이런 어마무시하게 좋은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이거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막 가야 돼. 막 가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게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미쳤어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해서 좀 조급하게 포모라고 하죠.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실까 봐 이런 데서 들어가실까 봐 제가 좀 여러분들 듣기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진짜 좋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 좋은데 지금 이 수급 거래량 그리고 차트 이게 전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시간 외에 봤잖아요. 시간 외에 떨어지고 있긴 한데 큰 폭은 아니지만 얘네가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을 할 수 있다 정도는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상승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 80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사실은 적게 나온 게 아니고 많이 나온 편인 거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린 게 아니고 지금 이 양봉에서 대부분이 매수 물량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도 차트가 너무 좀 변태적으로 흘렀던 이런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고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 이제 얘네가 과거에 막 이렇게 찔렀다 떨어지고 찔렀다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갔던 이제 그 주체가 또 누굴까를 좀 우리가 같이 보긴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볼까요? 5월 달에 5월 21일이니까 그 전부터 좀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때쯤이죠. 7월 달, 7월 말인데 여기 7월 26일이었어요. 여기 그죠? 그럼 얘네들 그리고 오늘은 또 누굴까? 오늘은 누굴까? 바로 이런 흐름인가? 이런 흐름 그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 보유 수량 그래프 이걸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어. 뭐 이제 외국인 근데 사실 이거는 절대적인 양이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최근의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좀 강하게 했었던 이제 뭐 세력들의 주체, 이 수급의 주체 이런 걸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보는데 지금 저는 기관 외인 이런 걸 보지 않고 개인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개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 지속적으로 하는지, 많은 물량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집중을 하면서 가긴 갈 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현재 여기 구간에서 무언가를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얘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게 다 매집이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를 또 이렇게 내려버려. 그러면은 아, 장난질 치네. 이거 FDA 승인 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이러고 있겠네. 또 누른다는 소리야 또. 누르고 그다음에 이때쯤 가야지만 얘가 올라가고 올라가지만 여기서 강하게 한번 눌리고 그다음에 가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다시 눌려버리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관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흐름이 좀 빠르게 막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상관없는 게 여기 구간에서 내가 간다 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보다 좀 강하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그때 상황 봐서 판단 후 매수 잡고 혹은 내가 지금 물려 있는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물려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권 혹은 여기 왔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왜냐? 이유는 오늘의 수급이 좀 재료 대비해서 너무 아쉽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계속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좀 더 침착하게 제가 다음 이제 앞으로도 네이처셀은 좀 더 저 분석을 계속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시장 장 돌아가는 중에 긴급하게 무언가가 있다 하게 되면은 여기 소통방을 통해서라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입장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영상 보시게 되면은 이 소통방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놨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이거를 클릭하거나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입장 요청이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그거를 수락을 눌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뭐 리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좀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거나 혹은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날이 갑자기 일교차가 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문 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